안녕하세요. 척척척척척척 삼삼한 척선생입니다. 거두절미 오늘의 테마 지금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예금 로우. 은행 주식 오케이. 돈 벌고 싶지? 너만 알려줄게. 은행들이 주는 금리가 형편없다는 뜻이죠. 현재 은행들이 예금을 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금리를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금리표는 한 대형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주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거나 다른 은행에 이체를 보내거나 공과금을 이체하는 등 주로 사용하는 보통 통장이 되겠습니다. 금리를 볼까요? 0원 이상 0.1%, 50만 원 이상 금액과 관계없이 0.1%네요. 이것은 연 0.1%입니다. 만약 100만 원을 이 예금에 예치를 하면 1년 뒤 이자는 1,000원에 불과하죠. 이건 은행 금고에 그냥 맡기는 거에 불과하군요. 그 다음에 정기적금. 이것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는 거죠. 금리가 그나마 높은데 12개월 이상, 1년 이상 그래봤자 0.65%? 옛날에는 온라인에 가입하면은 비대면이라 해가지고 금리를 더 줬는데 이제 더 주지도 않네요. 연 0.65%? 100만 원을 맡겨봤자 1년 뒤 6,500원.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것은 목돈을, 큰 돈을 굴리는 예금이 되겠습니다. 1개월에서 12개월 그 금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12개월 이상, 즉 1년 이상을 보면 기본이율 0.55%. 온라인 가입비율 마찬가지 0.55%군요. 100만 원을 맡겨봐야 1년 뒤 5,500원이네요. 여기에다가 15.4% 세금도 띱니다. 이건 맡기는 것 이상의 이자 수익을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응답하라 1988이 생각나요. 지하 새방에 사는 주인장 아저씨 홍동일 씨였죠. 그때 당시 한일은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은행이죠. 주인 아줌마가 예금하기에 좋은 상품이 없냐고 했더니 요즘 금리가 내려 15% 정도 한 단계라는 대사가 생각이 나는군요. 그때와 같은 고금리 시대는 앞으로 절대 없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 0.5%. 1988년 몇 프로? 15%. 그때는 예금할 만했군요. 지금은 그냥 돈을 은행에 맡겨놓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 예금하는 것보다 은행 주식을 사라 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왜 그러는지 살펴볼까요? 자, 그 첫 번째는 은행을 둘러싼 우호적인 금리 환경. 저금리성 은행이 받는 예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환상적, 판타스틱한 콜라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호적 금리 환경, 이거는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나 우리나 지금 무슨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죠. 금리를 올리는 원동력이 된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뭐였죠? 옥수수 콩 생각나나요? 물가가 상승하면 이것 또한 금리를 올리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은 무엇이 좋을까요? 은행 돈 많이 벌게 됩니다. 금리 상승기에 진입하게 되면 은행들은 먼저 예금 금리는 조금 그리고 늦게 올립니다. 그리고 대출해줘서 받는 이자율, 금년 대출 금리는 빨리 왕창 올립니다. 그러면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가 벌어지겠죠? 그게 은행의 기본급이에요. 기본급. 월급쟁이로 보면 그 기본급. 그 수익이 은행 수익의 거의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름을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를 NIM이라고 합니다. NIM. Net Interest Margin. 예금 금리는 조금 올리고 대출 금리는 왕창 올리고 그 차이. 예대 마진. 은행 수익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아까 금리표를 살펴봤는데 주거래 통장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
통장에 적용되는 금리가 몇 퍼센트? 현재? 0.1%. 100만 원 넣어봤자 1년 뒤에 1,000원. 아, 이자 거의 주지 않네요. 이것을 은행 입장에서 저원가성, 저금리성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폭발적으로 몇 년간 늘어났죠. 그렇군요. 얼마나 늘어났는지 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지금 옛날 IMF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7대 대형 은행의 저원가성 수신자는 연 0.1% 수준밖에 주지 않는 예금의 잔액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볼까요? 국민은행 2014년 불과 한 6년, 7년 전이죠. 60조, 70조대였던 저원가성 예금이 현재 160조 정도 되는군요. 와, 더블 이상 올랐네. 돈을 계속 더 많이 벌고 있군요. 이런 저원가성 예금의 잔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나중에 주어야 할 원금과 이자를 예금자에게 주어야 할 부채이고, 대출은 나중에 받아야 할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자산입니다. 자산을 많이 늘려야 되겠군요. 예금보다 고금리인. 자, 얼마나 늘어났나 볼까요? 작년에 2020년도에 대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10.6%? 이건 7개 대형 은행의 평균 성장률입니다. 와, 1년에 10.6%나 늘렸다고? 신용대출, 아파트 담보대출이 막혔다 해도 신용대출. 그리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주식에 환장들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올해 예상률은 6.6%의 양호한 성장을 대체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은행 대출 성장률을 볼까요? 이거는 그래프를 거꾸로 보셔야 되는데, 회색 부분이 2020년, 그리고 진한 오렌지 부분이 2018년인데, 전체 7개 대형은행의 총 대출이 상당히, 이건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늘었군요. 제가 좀 특이한 사항을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놓았습니다. 가계주담대, 이건 뭐냐면 개인이 받은 대출인데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온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그 성장률을 뜻합니다. 야, 이것도 참 많이 늘고 있군요. 제가 강조하지만 대출 받아서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분들 만약에 주식시장이 오랜 기간 약간 흔들리면 깡통차게 되어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대출 석권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왔군요. 앞으로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은행이 옛날에는 국민은행 그랬는데 요새는 뭐라고 그러죠?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뭐 지방은행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BNK금융지주, 뭐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은행이 지주화가 된 거예요. 은행을 모처로 해가지고 증권, 캐피탈, 뭐 저축은행, 뭐 이런 것들이 카드사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거죠. 상장은, 은행주가 상장은 다 이제 지주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 증권, 카드, 캐피탈의 실적이 그 지난 몇 년간 계속 성장 일로에 있습니다. 증권사는 왜 실적이 좋아졌을까요? 주식시장이 호황이었죠. 증권사는 약정 수수료를 받는데 그 규모가, 거래 대금이 매우 많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작년만 해도 신규 계좌 600만 계좌, 올해 1사분기만 해도 500만 계좌가 늘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카드사는 좀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좀 덜 써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광고비 등 판관비를 많이 줄였어요. 비용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수익이 나고 있고, 비대면 사회가 대면 사회로 바뀌는 어떤 징조만 보이면 카드사의 실적은 엄청 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캐피탈사는 잘 알겠지만 온 동네 그 케이블 방송을 보면 대출 광고를 하죠. 무슨 대출, 무슨 대출? 중금리 대출. 은행보다는 좀 비싼데 신용도 중간 고객층에 대한 대출을 말하죠. 이 증가 규모가 엄청납니다. 등등으로 해서 자회사 실적, 즉 연결 실적이 좋아진다. 왜? 그걸 봐야 되느냐? 금융지주 회사니까. 그 다음에 올 7월에 완벽한 오픈 뱅킹이 시작됩니다. 그 토스 같은 데 보면 뭐가 편해요? 전 은행 계좌를 한 목에 조회를 할 수 있고,
제가 있는 계좌도 그 자리에서 이체를 할 수 있고 무슨 포인트도 주고 뭐 그래서 편했죠. 그게 올 7월이 되면 저축은행도 기존 은행도 그런 핀테크 토스 같은 핀테크 기업이라는데 핀테크 기업도 상관없이 전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법률적으로 그게 오픈 뱅킹의 서막이라고 하죠. 어디가 유리할까요? 기존 고객 수가 많은 핀테크 기업 합종연회를 하지 않는 한 어려워지겠죠. 자, 이런 전차,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7개 대형 은행의 합산 지배순위 금융지주 회사니까요. 그것이 작년까지도 늘어왔지만 앞으로 2021년도 올해 말 예상 F는 퓨처 예상을 뜻합니다. 2023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죠. 이 촉선생도. 그 다음에 자, 이런 겁니다. 이 은행주 투자의 또 매력은 배당 수익률이에요. 배당을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DGB 한번 볼까요? DGB? 끝에서 두 번째네요. 맥주 한 잔 먹고 하니까 트림이 나네요. 자, 보면 회색. 얇은 노란색, 진한 오렌지색이 보이네요. 2021년, 2022년, 2023년 예상 배당 수익률인데 5.8, 6.4, 6.9%. 아까 은행에 예금하면 금리가 어땠죠? 정기예금 0.5%, 정기적금 0.65%? 야, 그거에 비해서는 몇 배입니까? 10배 이상 높네요. 살만한 자리에 싸게만 사면 배당 빵빵하게 챙기면서 뻥을 먹었죠. 알을 먹어야죠. 뭐를 먹어야겠죠?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면 그 매매 차익을 먹으면 됩니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럼 다른 선진국, 외국에 비해서 외국의 금융투자회사, 금융지주회사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는가, 밸류에이션, 평가상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코, 웰스파고, 이름만 들어도 저를 왜 스카우트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면 PER을 봅시다. P/E가 PER인데 기업 이익 이론으로 환산한 주가 수준을 뜻하죠. 자, 기업 이익이 10,000원이라면 JP모건은 13만 9천 원이에요, 주가가. 우리나라 7개 은행의 평균 PER는 4.7배. 기업 이익이 10,000원이라면 47,000원에 불과한다. 반토막도 안 가죠. 물론 영업 역량이나 운용자산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야, 해도 너무하게 평가되어 있네. 저평가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금융지주가. 자, 일본하고 비교할까요? 여기도 합종연회를 말해서 은행 이름이 길어요. 미쯔비시 UFG, 스미더머, 미즈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충 10배 내외를 하네요. 야, 우리나라보다 주가가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서 2배 높네요. 자, 근데 좀 특이한 상황이 있죠.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우리가 평균 4.7배인데 이거보다는 좀 높죠. INDM BK of China, 이건 Industrial of Commercial Bank라고 하는데 공상은행입니다. 한자로 공상은행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은행들을 말하는데 와, 미국, 일본 쪽보다는 굉장히 PER상 저평가되어 있군요. 요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유심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을 길게 안 하겠는데 자산가치, 즉 PBR 측면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 우리가 중국보다도 더. 미국, 일본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금융회사는 ROE, 자기자본 수익률보다, 자기자본 가지고 벌어든 수익률보다는 자산 수익률이 중요해요. ROE가 중요한데, 야, 이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네요. 일본 은행보다는 앞서고 있고, 미국 은행보다도 오히려 뭐 어떤 특정 금융지주회사를 놓고 보면 앞서 있는 경우도 많네요. 자, 배당 수익률. 우리는 평균 6% 수준? 결코 뒤지지 않죠. 중국과 비슷하고 미국, 일본보다 훨씬
배당 수익률조차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격만 제대로만 사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금리 상승은 장기화 될 거로 예상이 되니까. 촉선생! 고! 자, 삼삼한 촉선생의 추천 종목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이 상당히 돈을 더 벌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은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군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종목 DGB 금융지주를 추천합니다. 대구뱅크의 이니셜입니다. 상장 종목명이기도 하죠. 세 가지 부합되어야 할 조건이 있죠. 앞으로 돈을 더 벌 것 같은가, 그리고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DGB 금융지주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앞으로 돈을 지금보다 더 벌 것 같은가?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수입이 좋습니다. 그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런데 올 2021년도 1분기 금융지주 회사니까 증권, 카드, 캐피탈사 연결 순이익이 1235억인데 전년 대비 무려 39%가 증가가 되었어요. 특히 그 대구은행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16.3%, 자회사인 하이투자증권이 전년 대비 126%, 그다음에 DGB 캐피탈이 중금리 대출을 한다고 그랬죠. 전년 대비 72%의 순이익 증가를 가져왔죠. 올 1, 4분기에만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아까 님을 설명했죠. 님이라는 글자에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대 마진, net interest 마진이 1분기 무려 1.82%. 전 7개 대형 은행 중 최고입니다. 예대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이 늘어나야 되겠죠? 대출. 원화 대출금이 전년 대비 3.8%, 그리고 그룹 전체적으로 이자 이익도 3.4% 증가하는 결과를 1분기에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주요 수익 항목에 대한 전문 평가기관의 전망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친 것만 간단히 보죠. 이자이익 2017년도부터 올해 전망치까지 나와 있는데 계속 증가하죠. 1275억이었던 게 계속 증가해서 1556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비이자 이익인데, 은행주가 저평가받는 이유는 예대마진과 같은 전통형에서만 돈을 벌어서 그래요. 비이자 이익, 그 예대마진 이외에서 이익을 더 벌어들여야 제대로 된 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회사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미국과 일본 금융지주회사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도 기록하다가 최근 3년간 올해 전망치 포함해가지고 110억, 356억, 380억 계속 증가일로에 있군요. 굉장히 이것은 주가 상승의 고무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PER, PBR 봅시다. 올해 전망치 3.5, PBR 0.27. 우리 금융지주회사도 평균치보다 더 낮네요. 낮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다. 수익성,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주가가 되어 있다, 낮을수록 좋다. 배당 수익률 5.8에서 4.8.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군요. 자,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 외국인들 최근 들어 막 사 모으고 있군요. 동참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수준에서는. 자, 그럼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 녹색선 5개월 이평선이 돌아섰어요, 상승으로. 그런데 이거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모든 상황은 좋은데 장기 이평선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면서 60개월 이평선이죠. 얘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이죠. 차트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좀 받겠구만. 그리고 5월 3일서부터 공매도도 시작됐다고? 공매도는 주로 누가 해요? 기관, 외국인, 돈 많은 애들이 하죠. 그리고 미국 주식 속담에 sell in May, 5월 달엔 주식을 팔아라 라는. 근데 몇 년, 한 10년간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런 심리적인 영향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어쩔? 매수 추천가.
중단기 목표가, 장기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 재개된 공매도와 그리고 60개월 이평선의 저항선. 요거를 놓고 봐. 현재가에 사면 안 됩니다. 얼마에? 8,000원 내외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다려서 그 가격이 올까? 이촉 선생 곧 옵니다. 그 가격에서 몇 번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중단기 목표가 12,500원, 장기 목표가 1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꽝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다시 하겠습니다. 꽝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매매 차익도 없고 배당도 많이 챙기고 흐뭇한 일석이조 DGB 금융지주와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삼한 촉선생이었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촉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